안녕하세요. 원익 구독자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23%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48,100원에 종가 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700만 주 가까이 나왔고, 오늘 반도체 섹터랑 로봇 섹터 굉장히 좀 수급 상태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7%가량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가 3.9% 올랐습니다. 로봇 섹터에서도 제용솔루텍이 한 10%가량 올라갔고, 현대무벡스 26%, 휴림로봇 같은 경우도 9.93%가 올랐습니다. 근데 특히나가 오늘 로봇 섹터에서는 주가가 오른 기업하고 안 오른 기업이 뚜렷하게 좀 나눠졌습니다. 오른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뭐 휴림로봇이나 현대무벡스, 제형솔루텍 이렇게 올라갔고, 클로봇이나 여기 보면 SPG,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조금 원했던 게 있습니다. 기사까지는 좀 나오지 말아라 라는 좀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 이 오너 2세에 대한 지분 매도에 대한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언제 나왔냐면 오늘 오전 아침 7시 10분에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주가를 좀 못 오르게 하려고 하는 좀 고의적이고, 뭐 어차피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안 내보낼 수 있었던 건데 이걸 좀 내보내가지고 오늘 원익홀딩스가 좀 상대적으로 눌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클로버시라는 기업과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SPG 같은 기업들도 클로버도 보면은 30일 날짜 기준점으로 해서 임원들이랑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 매도에 대한 게 공시가 떴고요. SPG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19일 날짜 기준점으로 해서 임원들이랑 그리고 최대 주주하고 또 이제 이사랑 해가지고 지분 매도 부분에 대한 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원익홀딩스도 거기에 좀 많이 묶여서 오늘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는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을 건지 아니면 주가가 또다시 반등권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고, 우선은 지분 매도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가가 눌린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시면 원익홀딩스 비율 해가지고 49.29%에서부터 48.2%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매도를 때린 게 김동선 그리고 유한회사 호라이즌인데, 여기 보시면 전체 매도 주식 숫자는 83만 9천 주 정도 됩니다. 비율은 한 1.08% 정도 되는 수준인데, 저 호라이즌하고 김동선이 소위 말하자면 원익의 주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익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원익에서 기업 분석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호라이즌에서 지금 이제 원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이 원익이거든요. 근데 그 원익의 최대 주주가 여기 보시면 호라이즌입니다. 지분율이 46.33%, 그리고 김동선이 0.07%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호라이즌하고 이제 김동선이 원익홀딩스의 말 그대로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직 구조화를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도가를 때린 거지, 저기 억지로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지분 매도를 때린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원익홀딩스의 이제 시가총액이 막 올라가면서 올려치면은 이제 수직 구조화 부분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 원익의 최대 주주인 호라이즌이 매도가를 때려가지고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매도가를 때려서 수직 구조화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보니까 또 저 매도가를 때린 좀 금액 갖다가 담보대출 부분에 대한 거를 상환 처리를 또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원익홀딩스가 많이 올랐다 해서 주가를 눌러야겠다, 아니면 이제는 매도를 때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누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이 매도를 때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원익홀딩스가 뭐 로봇 섹터에 묶여가지고 한 4만 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여기 4만 8천 원까지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 반도체 P5 공장 부분 때문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P5 공장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는 게 이 가스 부분하고 화학설비, 말 그대로 배관공사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축구장의 54배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원익홀딩스인데, 원익홀딩스가 가장 먼저 이제 가스 정제 공급 그리고 배관 연결하고 철거하는 배관공사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게 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한 104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찍힐 거다라고 가이던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로봇 섹터가 실적 부분이 올라간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SP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지분 매도 때문에 세게 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보였던 게 SPG가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고 여기다가 로봇섹터까지 붙으니까 밸류를 세게 받는 거죠. 거기다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 나왔는데 3분기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198%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제형 솔루텍, 연일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보이고 있고 그쵸?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전원사채, 그쵸? 그 전원사채 부분에 대한 게, 매도 결정 부분에 나오면서, 무린 캐피탈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클로버 부분도 8억 원까지 흑자단 처리 나오면서 해당 기업들을 좀 수만매 장세를 돌리는데, 어쨌든 오늘 원익홀딩스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조금 빠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80만 주 정도거든요. 지분율이. 그랬을 때 기업 분석 들어가면 원익홀딩스가 현재 전체 유동 주식 숫자가 한 3,800만 주 정도 됩니다.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49.6%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1%도 안 되는 지분에 대한 매도니까 오늘 마이너스 1.23% 빠졌다라고 하면 저 부분은 다 반영 처리 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있어요. 원익홀딩스가 지금 현재 그 대주주 포함해서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49.29%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동 주식 숫자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게 49.6%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좀 넘는 지분은 홀딩 처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49%면 유동 주식 숫자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막 9% 이상까지 올려쳤고 거기다가 1억 주 이상까지 막 거래량이 터지는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율 합산해봤자 이게 6%대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동주식 숫자가 93.35%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한 번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막 매물대선 돌파하면서 막 엄청나게 치고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익폴리스는 그게 좀 약해요. 오히려 저 최대주주가 매도를 했었을 때 이 주식에 대한 유동성이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원익홀딩스 지금 던질 때는 절대 아니다. 어차피 순환매장세 돌고 있기 때문에 급등철이 나올 거고 또 지금 1월달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첫 거래일인데 실적 시즌이 이제 또다시 부각이 좀 받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반등권을 세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는 타임 매도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원익홀딩스 차트랑 수급절이랑 포지션 부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봉상으로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어쨌든 여기 매물대선 돌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매물대선 돌파가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매물대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나왔을 때 OBBC도 올라오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방권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주는 하방지지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또다시 반등 처리가 나왔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매물대선에서 밀렸죠. 여기도 매물대선 밀렸던 구간 아닙니까? 계속. 그러다가 수급 처리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 형태로 올려치니까 여기에서 OBBC도 들어오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빠지면은 이 구간이 하방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올려쳤었을 때 주가가 빠지려고 하니까 하방지선이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장 초반에 내리쳤죠. 그러다가 아래에서 받아 먹으니까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또 내리쳤다가 1시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평선의 횡보선 가져간 거지 이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밑으로 빼려고 하는 모멘텀에 대한 게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한 5거래일 정도의 이평선의 하단 구간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가져갔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서 빠질 때마다 아래꼬리 수급 올려치고 빠질 때마다 아래꼬리 수급 올려치고 그쵸 빠질 때마다 아래꼬리 수급 치면서 올려쳤는데 저는 그 추세선 부분에서 동일선상에서 딱 터치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한 밸류를 봤었을 때는 타점 부분 잡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좀 때렸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명확한 것 같긴 해요. 보시면 클로버 오늘 0.16% 빠졌는데 클로버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휴일로봇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타 좀 세게 들어왔죠. 오늘 세게 올라간 현대무백스 보면은 외국인들 엄청 세게 매수타 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소위 말하자면은 개별 종목에 대한 거를 타점 부분을 완전히 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많이 때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비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3일 날짜죠. 23일 날짜부터 29일 날짜까지 매수 비중 대비해서 매도는 단기 차익 정도의 매도예요. 지금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려도 타점을 잡고 들어와요. 따라잡기 투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게 순환매 장세라는 건데,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 차익 정도 아주 소량 물량만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사모펀드 들어오고, 투신 들어오고, 보험 들어오고, 기관들 쪽에서 잡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개인들도 잡고 있고, 외국인들만 들어오면 거의 바뀌는 거 없이 올려 칠 것 같거든요. 그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12월 달 말 정도 해가지고는 수급 처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타점 부분 잡고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를 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를 보시면 4,3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4,309포인트랑 지금 코스닥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945포인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이 420포인트, 4,200포인트, 코스닥 쪽이 930포인트가 지금 상단에서의 밀어버리는 박스권의 상단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려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선물 포지션이에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10시 23분부터 해가지고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아놓으면서 계속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꼬리 들으면서 올려친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콜옵션 부분에 대한 거는 완전히 전환 처리를 시켜버렸는데 10시 24분부터 해가지고 순매수세 전환 처리 시키면서 올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갔죠. 이 이후에 얼마 뒤부터 지수가 막 갑자기 상승이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풋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매도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을 갖다가 위로 올려놨다. 근데 콜도 위로 올렸다. 풋은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지금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비차익이 따라오도 오겠죠. 비차익 매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차익 매수는 어차피 오늘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니까 자 그러면 위클리로 볼게요. 위클리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늘리죠. 위클리 풋옵션 부분에 대한 거를 보면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를 봤었을 때 오늘이 2026년도 첫 번째 거래일 날짜 아닙니까? 오늘 뭐부터 담았어요? 반도체랑 지금 로봇 부분 잡았어요. 근데 오늘 매수세에 대한 수급을 가장 많이 잡고 들어왔던 게 어디예요? SK하이닉스 보면 되죠? 외국인들 잡고 기관들도 던졌어요. 근데 개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개인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기관.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 잡았는데 자 그러면 개인들의 예탁 자금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냐 87조 3천억에 융자잔고 27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수급 어마어마하죠 개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잡고 들어온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출 데이터까지 잘 나왔다 하니까 5,500포인트 찍는다라고 하고 있고 어쩐 데는 6,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오늘 시작됐을 때 로봇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를 가져갔다. 그러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거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섹터가 AI 때문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를 다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실적 시즌 전에 한 번 더 올려요. 분명히 실적 시즌 전에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올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숫자적으로 처음에 찍히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실적 발표를 갖다가 예상치를 먼저 발표하고 나서 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잠정 실적 부분에 대한 게 나왔을 때 먼저 올려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반도체 섹터 다 따라갈 거예요. 그럼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가 지금 가장 먼저 뭐 가스 부분이나 화학 설비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급등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은 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기관들 쪽에서 어차피 따라 들어올 거죠. 그러면은 개인들 수급이 세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눌릴 일도 없을 거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를 세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매물대에서 또다시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나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원익홀딩스의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여기 19,000원에서부터 7,000원 사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매수타점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폭을 막아주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 처리가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실적 안 나왔다고 밀렸다가 이렇게까지 올려쳤죠.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타점 부분 잡으시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아래꼬리 수급 넣어야 된다.
왜? 지금 여기에서 본봉 부분을 잘라서 들어갔었는데 이게 3분기 실적 부분이 안 나왔는데 오히려 4분기 때는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밑으로 눌러가면서 지금 보면 OBBC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서 매집선까지 형성되는데 이걸 억지로 누른다? 그럼 이거 잡아야죠. 반등권 나왔을 때 이거 어차피 여기 돌파하면서 올라갈 거니까 지금 돌파하면서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차익매도 나오는데 바로 어떤 부분 들어옵니까? 아리꼬리 수급 생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정도 뺐으면 됐다. 여기서부터 반등 시킬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를 좀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원익홀딩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7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3조 6천억 정도에서 3조 7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원익홀딩스가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부분이 마이너스 80억이 나와가지고 이제 1, 2, 3분기 다 합쳐서 103억 정도 돼요. 흑자가. 근데 100억 정도만 찍힌다라고 해도 지금 3억 합치면 103억 원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PER을 갖다가 370배 정도 받고 있죠. 아시겠지만 로봇 섹터는 PER 370배가 높은 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500배, 로보티즈 지금 980배,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 550배, 슈림 로봇 같은 경우도 300배 이상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받쳐주면서 미래의 멀티플 땡겨오는 원익홀딩스가 370배 받는 높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지금 4분기부터 1, 2, 3분기까지 해가지고 실적 안 밀린다고 나와요. 그러면 100억 정도 나오는 거 4분기만 가져가도 400억이거든요. PER 100배만 때려도 시가총액 4조예요. 그니까 400억 정도에서 PER 100배만 때려도 시가총액 4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도 2월달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실적 부분만 받쳐준다라고 해도 PER이 여러분들 지금 한 70배에서부터 80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장비 부분이나 소재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는 게 슈퍼사이클이 반도체에서 받쳐주면서 로봇 섹터가 붙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지금 뭐 10배가 올라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를 갖다가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지분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제가는 개인적으로 PR 한 150배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 370배 정도 나오지만 어차피 나올 찍형을 갖다가 밸류 당겨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볼 때 주가가 한 6만원 선에서부터 7만원, 최대 8만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빠질 때마다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이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주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핵추인 잠수함 때문에 올렸다가 단기 차익매도 나오나 시장이 눌림 현상 때문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2025년도 에 이제 미국의 승인 처리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2026년도 때 이제 각 기업의 배정 처리 발주가 나옵니다. 지금 2027년도까지 독과다 찬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대응 처리 다 빠르게 보내드릴 거니까 다들 빠른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위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사실 오늘 이 기사가 좀 안 나오길 바랬어요. 왜 그랬냐면, 시간의 단위가가 한 2%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원이퀄지수가 원래. 그쵸? 근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의 단위가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반영 처리가 됐었을 때 기사만 안 나왔으면 오늘 오히려 반등권이 워낙에 수급이 이제 셌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올려치면서 마감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저게 아침에 한 7시 때 내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1.23% 정도 된다라고 하면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가 지금 보면 SP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지분 매도 부분에 대한 게 공시가 훨씬 빨리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 하락폭이 지분 매도 때문에 이때 한 12%가량 뺐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바로 한 2거래일 정도 반등 처리 시키더니 올려 쳐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보선 가져가면서 매집선까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원이퀄디스 오늘 1.23%면 선방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또 이제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장막판의 아랫꼬리에서 수급틀이 들어오면서 얇은 봉 전원 처리 시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누가 뭐래도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이퀄디스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